사실은 그 뭐 시베리아, 뭐 중앙아시아 그 지역이 겨울이면 영하 50도를 뭐 오르내리는 그런 어떤 추위, 뭐 그런 곳이고 또 말 그대로 황무지 그 자체였을 텐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일구어내는 그 분들이 바로 고려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적응 과정들이. 사실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원인도 예. 이제 공식적인 것은 연해주 고려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첩자가 발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첩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는다는 건데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소련에서 중앙아시아의 그 대대적인 황무지를 그 개간해서 식량 증산을 하고 싶은데 영농 기술이 증명된 고려인을 그래서 일부러 이주시켰다는 그 설도 나올 정도로 고려인들을 어떻게 보면 주목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강제주 이전 10여 년 전부터 고려인들 일부 집단들을 중앙아시아로 데려와서 많은 영농 시도를 해요. 벼재배 시도도 하고 또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날씨도 온화하고 거기도 많은 수가 농업에 종사를 해요. 예. 과수나 이런 데. 그래서 거기는 더 나았죠. 근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카자흐인들이 유목민이고 또 개간이 안 된 황무지가 많은데 그 땅이 5만 년 전에 바다가 융기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염분이 많고 지금도 보면은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깔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파서 이 그 농사를 지어도 물이 이제 소금물이 나오고 갈대밭이 많고 늪지가 많고 예. 근데 그런 데를 이렇게 개간을 하는데 수많은 고통을 겪었죠. 개간을 해가지고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산업 생산, 특히 영농 생산을 굉장히 높였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역에서 집단 농장에서 성공적인 어떤 농업을 통해서 노력 영웅 뭐 이런 칭호를 받은 분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대표적인 분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노력 영웅, 이걸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노동 영웅이죠. 예. 거기에서는 국가적으로 이 산업 생산량을 월등히 높여서 국가 경제에 기여한 사람을 이제 사회주의 노동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고,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을 대우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생산량을 이제 장려시키는 거죠. 근데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 2만 7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이 206명이 예.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고려인이 소련을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0.2%가 안 돼요. 0.2%. 안 돼요. 그런데 차지한 비율은 1%가 되죠. 그리고 민족별로 노동 영웅 칭호를 받은 숫자로 봐도 12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 있죠. 예. 그리고 몰다비아라는 나라 있죠. 거기에 주류 민족이 키르기스인이나 몰다비아인들은 인구가 이 고려인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많은 수인데 그 키르기스 전체 인구보다 많고 몰다비아 전체 인구보다도 많고 또 발틱의 삼국이라고 하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거기 전체 인구가 받은 것보다 고려인이 받은 노동영웅 칭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얼마나 억척스럽게 사실은 그러죠. 거기에서 이 억척스럽게 일해가지고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김만삼이라는 분을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이중 사회주의 노동 영웅을 칭호를 받은 이제 김병화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인물은 김만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분은 강제 이주 돼가지고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에 가까운 치일리 구역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벼 재배 전문가들만 따로 소련 정부에서 치일리 구역에 선봉 집단 농장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는 벼재배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만삼이란 분은 이미 1900년 무렵부터 연해주와 만주에서 수없이 벼재배를 신도해가지고 김만삼식 영농법을 확립한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주에 와서도 이분은 거기에 토양과 어떤 날씨 이런 것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1942년에 그러니까 강제 이주 5년 만에 헥터당 세계 최고의 벼수학고를 올립니다. 세계 최고로. 세계 최고의 당시 기록에. 그런데 이제 그때 김만삼식 그 영농법 배우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당시에 이 카자흐스탄에 흩어졌던 여러 고려인 집단 농장에서 배우러 이렇게 와요. 그래서 김한삼식 영농법을 배우죠. 그런데 이것은 경험과 과학이 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듯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논파는 어느 계절에 몇 센치 높이로 이렇게 고랑은 얼마 이렇게 만들고 고랑 깊이는 몇 센치로 얼마를 만들고 물은 일주일에 몇 번을 대주고 예. 그리고 거름은 질소, 인산, 칼륨을 때에 따라서 얼만큼 어느 때 뿌려야 되고 이런 걸 자기가 확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세계 최고의 벼수학구를 올렸죠. 그래서 김만삼식 영농법이 널리 퍼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의 벼재배가 널리 확산되죠. 강제주의 이전에도 물론 중앙아시아에서 소련 정부에 시도해가지고 벼 재배를 해서 벼가 재배를 되고는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이런 따뜻한 지역에서. 그런데 고려인이 이주되고 특히 김만삼이 벼재배 크게 성공함으로 인해서 벼재배가 널리 확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랄까요? 중앙아시아 가면 쉽게 먹을 수 있는 플로프라고 하는 우리의 볶음밥 비슷한 기름볶음밥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게 예전에는 쉽게 먹기 어렵죠. 쌀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고려인들이 벼재배에 크게 성공한 이후로 이제 보편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소련 지역에 미친 가장 큰 문화 양식 중에 하나가 벼재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